저 할머니 그냥 이상한 사람이야. 정신이 온전한 분이 아니래. 밤마다 사진이랑 대화한다던데 무서워서 피해 다녔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분 이야기 듣고 많이 울었어요. 이젠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 못 부르겠어요. 그 할머니 덕분에 제 가족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처음엔 무심코 외면받던 한 여인의 삶.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고 등 뒤에선 조용히 손가락질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모두의 시선이 그렇게 극적으로 바뀌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작고 평범한 한 병원에서 시작됩니다. 딸을 데리고 찾은 병원에서 오래전 세상을 떠난 줄로만 알았던 아내의 흔적과 마주한 그날. 그리고 이어진 잊혀졌던 계절의 편지 한 장이 믿기 힘든 반전의 서막이 됩니다.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이야기 계속 함께 해주세요. 평범한 아침이었다. 식탁 위엔 따뜻한 미역국과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고 창밖으론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정우는 아내 은희가 차려준 아침을 앞에 두고 딸 나연을 깨우기 위해 방으로 향했습니다. 일어나야지, 학교 늦겠어. 나지막이 말하며 커튼을 열었을 때 이불 속에서 작게 몸을 웅크리고 있는 딸이 보였습니다. 나연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어디 아파? 하고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우는 손등으로 딸의 이마를 짚어보았고 금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끝에 닿은 열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체온계는 39.2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정우는 곧장 딸을 안고 차에 태워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은 아침 시간이라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정우는 접수를 마치고 대기 의자에 앉아 딸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딸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간호사는 정우를 한번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미소는 정우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진료를 받는 동안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내 은희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그때도 나연은 아팠고 은희는 병실 침대 옆을 하루도 비운 적이 없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다시 만난 그 간호사는 나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젠 괜찮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정우는 감사 인사를 하려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여자의 손짓, 목소리, 말투까지 너무 익숙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간호사는 대답 대신 웃음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과거의 어떤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은희가 자주 짓던 그 눈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딸 나연은 다시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딸의 이마를 식히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헛것을 본 걸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 나연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어제 그 간호사 이모 엄마랑 비슷했어. 냄새도 엄마 같았어.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느낀 감정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은희가 쓰던 라벤더 향수의 잔향이 아직도 코끝을 맴도는 듯 했습니다. 정우는 어지럽고 불안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조용히 아내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글씨였습니다. 거기엔 오래전 메모가 하나 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나연 아프지 않게 지켜줘야지. 언제든 필요하면 내가 갈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우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록일 수도 있었지만 왜 하필 지금?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떤 가능성이 자꾸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현실과 감각, 그리고 은희의 잔상.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나연이 잔잔한 숨소리를 내며 잠든 방 안엔 어느새 라벤더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은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나연의 열도 완전히 내려갔고 학교도 무사히 다녔습니다. 정우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었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고 저녁이면 딸과 시간을 보내며 평범한 아버지로서의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엔 여전히 이상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났던 그 간호사의 얼굴, 목소리, 그리고 딸의 말.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나연이 갑자기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병원 또 가고 싶어. 왜? 어디 아파? 아니, 그냥 간호사 이모 보고 싶어서. 정우는 가볍게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병원에 다시 가볼까?
만나면 뭔가를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결국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안내 데스크에 물었습니다. 저번에 우리 딸 진료받을 때 도와주신 간호사님 혹시 오늘 근무 중이신가요? 직원은 잠시 자료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은 응급실에 간호 인력이 3명 있었는데요. 아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분은 없었던 것 같네요. 그럴 리가요. 분명 있었어요. 젊고 단발머리에 마른 체형 약간 부드러운 향이 났고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기록상 그 시간대에 해당되는 간호사가 없습니다. 정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도대체 왜 나연의 이름을 알고 그토록 다정하게 딸을 대해줬던 걸까? 그는 다시 응급실로 걸어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날과 같은 장소, 같은 구조, 같은 차가운 공기. 하지만 어디에도 그 여자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벽 한편에 가니 의자에 낯익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다가가 책을 집었습니다. 그것은 아내 은희가 생전에 즐겨 읽던 수필집과 똑같은 표지였습니다. 책갈피로 끼워져 있던 건 병원에서 쓰는 환자 확인용 메모지 한 장이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정우의 딸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주의 깊게 관찰 요망이라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성자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책장을 넘기자 안쪽 면에 볼펜으로 적힌 글귀가 하나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은 시간이 멈춰도 계속됩니다. 정우는 책을 들고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너무 현실 같았지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조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병원 앞 카페 유리창 너머에서 단발머리 여자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스쳤습니다. 정우는 놀라 멈춰섰지만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연은 정우의 품에 안겨 자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왜 안 왔지? 정우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음속에 커져가는 불안감과 그리움을 누르며 자신조차 믿기 어려운 감정을 조심스럽게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은희야 정말 네가 맞는 거니? 며칠이 지나고 나서도 정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병원에서 본 수필집, 메모지, 그리고 딸의 말까지. 모두가 우연이라기엔 이상했고 하나하나가 은희와 닿아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밤마다 은희가 남긴 흔적들을 들춰보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모아두었던 사진, 편지, 그녀의 손글씨로 채워진 수첩들. 특히 마지막까지 쓰여있던 그 수첩엔 나연에 대한 사랑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나연, 첫 발표회 때 울지 않게 꼭 손잡아줘야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수첩의 많은 다짐들이 이상하리만큼 최근 현실과 겹쳐 있었습니다. 몇 주 전 나연의 발표회 때도 이유 없이 딸은 울지 않고 무대를 잘 마쳤습니다. 겁이 많던 아이가 혼자서 씩씩하게 무대에 올라섰고 정우는 의아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 모든 순간마다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연이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엔 색연필로 가득한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 꿈에서 엄마 만났어. 그래서 그려봤어. 스케치북을 펼치자 단발머리에 간호사 복장을 한 여성이 나연 옆에 서 있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림 속 여성은 나연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옷에는 작게 이은이라는 이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의 작은 손을 가만히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더 이상 이 상태로 머물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병원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고 영상 확인 요청을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시간대 영상 일부가 저장 오류로 인해 재생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망을 감추고 전화를 끊으려 했을 때 직원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CCTV 외부 백업 서버엔 일부 영상이 남아 있어서 복원 요청을 하려는 중입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기대보다는 설명되지 않는 사실들이 또다시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오래된 은희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직도 보관하고 있던 그 기기에는 몇 개의 음성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마지막 메모를 틀었을 때
은희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정우야, 만약 내가 없어도 우리 나연이 지켜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거야. 그런 기적도 있지 않을까? 정우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사이로 아주 익숙한 향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은희가 쓰던 라벤더 향이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백업 서버의 일부 영상이 복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우는 마음을 다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채 응급실 CCTV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담당자는 마우스를 조작하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우가 딸을 안고 응급실로 들어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누군가 다가와 나연을 받아들고 진료실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제의 간호사였습니다. 정우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작은 키, 단정한 단발머리, 환하게 웃는 얼굴.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은희였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미소, 그리고 똑같은 눈빛.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영상 속 그녀가 정우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 장면에서 정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내부 기록과 교차 확인했지만 이 간호사는 등록된 직원 명단 어디에도 없습니다. 게다가 복원된 영상 중 이 사람의 모습은 이 장면 하나뿐입니다. 이후 몇 분 후의 영상에는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우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존재했던 사람. 딸을 돌보았고 자신에게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 순간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한데 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인물이라니. 병원을 나서며 정우는 마음속 깊은 혼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은희가 돌아온 걸까? 아니면 그 순간만 잠시 머물다 간 걸까?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나연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오늘 엄마가 꿈에 또 나왔어. 이번엔 그냥 웃기만 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정우는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작은 몸이 그의 가슴에 안기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정말 널 보고 갔을 수도 있어. 이제 괜찮다고 말하러. 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마치 서로가 같은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감정, 그건 은희가 살아있을 때 가족이 나눴던 따뜻한 신뢰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잠을 깊이 잤습니다. 꿈속에서 은희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복장을 한 채 손을 흔들며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정우는 무언가를 외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깊숙이 어떤 평온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희는 이제 안심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리라. 그리고 남은 이들도 이제 그녀의 사랑 속에서 조금씩 다시 살아가야 할 시간이 온 것이리라. 다음날 아침 정우는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맞으며 눈을 떴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의 혼란스러웠던 감정이 잠시나마 멈춰선 듯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나연은 이미 거실에서 색연필을 들고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집중하는 모습이었지만 정우는 그 눈빛에서 조금 더 단단해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뭐 그리고 있어? 나연은 손에 들고 있던 그림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와 그 아래 웃고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빠, 나연, 그리고 엄마였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고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지금은 하늘에서 보고 있을지도 몰라. 네가 이렇게 잘 크는 거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야. 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는 한층 또렷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우는 다시 한번 은희의 물건들을 정리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의 옷가지, 책들, 사진 앨범까지. 모든 물건 하나하나가 손에 닿을 때마다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책장 속 깊은 곳에서 작고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메모들과 함께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짧게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정말로 그리울 때 틀어줘요.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테이프를 재생할 수 있는 오래된 플레이어를 꺼내 연결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약간의 잡음 뒤로 은희의 목소리가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정우야, 지금 이걸 듣고 있다면 내가 곁에 없나 보네. 많이 힘들지? 나연이는 잘 자라고 있지? 내가 없더라도 두 사람 잘 살아줘. 하지만 꼭 기억해줘. 나는 언제나 너희 곁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걸.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을 거야. 따뜻한 바람이 불거나 낯익은 향기가 스치면 그게 나일지도 몰라. 정우는 더 이상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고 기기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움이, 위로가,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이 그 짧은 음성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처음으로 은희의 사진 앞에 촛불을 켜고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은희야, 나도 느꼈어. 너 여기 있었던 거. 나연이 옆에, 내 마음 곁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촛불은 흔들림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정우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며 마치 은희가 그의 말을 들었다는 듯 잔잔하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거실 가득 은은한 라벤더 향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그날 이후 한동안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엔 무심히 지나쳤던 저녁 노을도 바람결에 실려오는 향기도 새삼스럽게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은희의 부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연결,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나연도 더 이상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딸은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웃고 있었어. 꿈에서. 이번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알 것 같았어. 괜찮다는 거. 그 말에 정우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는 설명이 아니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저녁 정우는 문득 은희가 생전에 쓰던 다이어리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오래전의 기록이지만 날짜 옆에 쓰인 짧은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없어도 당신은 나를 잊지 않을 거야. 당신은 그런 사람이니까. 나도 그런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그 문장을 읽고 나서 정우는 책장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책장 한켠에 조용히 다이어리를 세워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속의 글을 뒤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정우는 은희가 자주 가던 공원을 찾았습니다. 조용한 나무길을 따라 걷다가 벤치에 앉아있던 노년의 여성이 나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엄마 많이 닮았구나. 눈빛이 참 똑같네. 정우는 놀라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은희를 아세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산책 자주 다녔어요. 늘 딸 자랑만 했죠. 자기가 없어져도 딸은 잘 클 거라고. 그 말이 참 오래 남더군요. 정우는 그 말을 가슴에 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이제 엄마는 어디 있어?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 그건 절대 사라지지 않아. 그리고 나연은 웃었습니다. 아이의 웃음 속엔 어린 슬픔과 함께 어른보다 깊은 이해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느꼈습니다. 진짜 이별은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에만 일어난다는 것을. 은희의 기억은 이제 딸의 삶 속에, 자신의 하루 속에 조용히 녹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여니 가을 바람이 살며시 불어왔습니다. 라벤더 향이 그 바람을 타고 들어왔고 정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젠 그것이 단순한 향기가 아닌 하나의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엔 말없이 사랑을 속삭이는 기적 같은 고요함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정우의 집안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연은 더 이상 밤마다 엄마를 찾지 않았고 정우도 하루하루를 담담하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리움에 지쳐 사진조차 마주하기 힘들었던 정우였지만 이제는 거실 벽에 은희의 사진을 다시 걸었습니다. 따뜻하게 웃고 있는 은희의 모습은 마치 집안의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우는 오래 미뤄두었던 창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은희가 남긴 낡은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유치원 졸업식 때의 나연 사진, 은희가 손바느질한 작은 턱바지, 그리고 한쪽엔 은희의 대학 졸업 앨범이 놓여 있었습니다. 앨범 속 사진들은 한결같이 밝았고 그 안에는 정우가 처음 만났던 날의 은희도 있었습니다. 책을 들고 살짝 고개를 숙인 채 미소 짓던 모습. 그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은희야, 잘 지내고 있지?
그 순간 이상하게도 창문이 살짝 흔들렸고 커튼이 아주 조용히 펄럭였습니다. 정우는 놀라지도 않고 천천히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익숙한 감정이 조용히 지나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연은 정우에게 작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학교에서 고마운 사람에게 쓰는 편지를 써오는 숙제였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딸의 글씨로 적힌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나는 이제 괜찮아. 나 아프지도 않고 학교도 잘 다녀. 아빠는 가끔 울긴 하지만 잘하고 있어. 엄마가 말했던 라벤더 향기도 가끔 나. 그럴 땐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아. 보고 싶지만 슬프지 않아. 엄마가 날 보고 있다는 걸 알거든. 정우는 끝까지 읽지 못하고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딸은 이미 어른보다 더 깊은 이별을 이해하고 있었고 자신보다 먼저 한 발 앞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처음으로 은희가 잠든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나연이 그린 그림 한 장과 은희가 좋아했던 라벤더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꽃을 내려놓고 그림을 봉투에 담아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잘했어, 은희야. 당신 말대로 나연이 참 잘 크고 있어. 이제 나도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무언가 큰 무게를 내려놓은 듯 마음속 깊이 맺혀있던 감정이 조용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은희가 자주 틀어놓던 클래식 방송에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고 그 소리는 집안을 잔잔히 감싸 안았습니다. 라벤더 향은 없었지만 그 음악 속에 은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젠 굳이 향기나 목소리,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녀가 곁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습만 바꿔 일상 속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초입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지만 정우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계절이 바뀔수록 사람들은 지난 시간을 더 많이 떠올리곤 했고 정우 역시 은희와 함께 보냈던 지난 겨울들을 자주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기억에 남는 겨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연이 처음 눈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던 날, 은희는 손에 장갑도 끼지 않은 채 눈사람을 만들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정우는 그 웃음을 사진으로 남겼고 그 사진은 지금 나연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요즘 나연은 매일 짧은 일기를 씁니다.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글들이었고 그 내용은 아직 어려서 정리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감정만큼은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눈이 왔어. 하얗고 예뻤어. 우리 셋이 만들었던 눈사람 기억나? 그 눈사람 다시 만들고 싶어. 정우는 나연에게 말없이 장화를 신겨주고 셋이 함께 만들었던 그 자리에 다시 갔습니다. 눈은 그리 많이 쌓이지 않았지만 아이는 작은 눈덩이를 굴려가며 기쁜 듯이 웃었습니다. 정우도 바닥에 차가움을 무릅쓰고 조심스럽게 눈사람 몸통을 완성했습니다. 눈이 녹아도 괜찮아. 엄마는 마음속에 있으니까. 나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우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사이로 은희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정우는 손끝으로 그 사진을 살짝 쓸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은희야, 나연이 참 잘 크고 있어. 보고 있지? 그때 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대답했어. 정우는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냥 마음속으로. 들은 건 아닌데 느낌이야. 진짜야. 정우는 아이를 믿었습니다. 그 말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짓을 그렇게 단단한 눈빛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우는 예전 은희와 함께 다녔던 작은 찻집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은희가 혼자 생각 정리하러 자주 가던 곳이기도 했고 그가 프로포즈를 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찻집 주인은 그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따님은 잘 지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에 흩날리는 눈을 보며 조용히 은희가 좋아하던 허브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찻집의 스피커에서 아주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은희가 생전에 자주 흥얼거리던 클래식 재즈곡이었습니다. 정우는 찻잔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그날의 공기는 아주 평온했고 정우는 마음속으로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은희는 떠난 것이 아니라 단지 더 넓은 세상 어딘가에서 조용히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사랑은 공간을 넘었고 시간도 이겨내고 있었기에. 시간은 쉼없이 흘렀고 계절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던 어느 봄날 정우는 딸 나연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이 자전거를 타고 있던 나연은 잠시 뒤에 다가와 그의 곁에 앉았고 뺨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주며 말했다고 합니다. 많이 컸네. 너 요즘엔 혼자서도 잘하잖아. 나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지금 어디 있어? 그 질문은 이제 놀랍지도 않았고 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옆에 있어. 늘. 아이의 얼굴엔 수긍하듯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짓지 않았고 더 이상 애써 엄마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엄마가 여전히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핸드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은희가 사용하던 기기였습니다. 이미 전원도 들어오지 않고 화면은 멈춘 채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충전기를 연결하고 기다리던 중 전원이 잠깐 들어왔습니다. 배터리는 거의 없었지만 화면 속엔 마지막으로 켜졌던 메모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메모장의 첫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정우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고 화면은 곧 꺼졌습니다. 단 하나의 문장만 남긴 채. 그날 이후 정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매일의 삶에 슬픔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부지런히 아침을 맞았고 더 자주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나연의 학교 생활도 점점 활기를 띠었고 그녀는 엄마에 대해 가끔 이야기했지만 그때마다 웃는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는 내가 혼날 때마다 머리카락을 한번 쓰다듬어 줬어. 엄마 목소리는 따뜻하고 목욕물 같았어. 그 기억들은 나연의 성장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고 정우는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나연이 아빠에게 작은 편지를 하나 건넸습니다. 그림일기 같은 편지였고 편지 끝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우리 안에 있어. 어디 가지 않았어. 아빠가 가끔 웃을 때 그때 엄마가 오는 것 같아. 정우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라벤더 향은 나지 않았지만 그 바람은 분명 은희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된다는 것을 이제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평온함 속에는 끝나지 않은 사랑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요즘 새벽에 일어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유 없이 잠이 깬 날이면 그는 조용히 거실로 나가 은희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둠이 깔린 방 안에서 혼잣말하듯 중얼거리는 것이 습관처럼 자리 잡았고 그건 그가 고요 속에서 사랑을 이어가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았어. 나연도 학교에서 발표 잘했고 나도 하루 잘 버텼어. 말을 끝내고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 보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대답이 없는 대화였지만 정우에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아침 나연은 정우에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 엄마한테 편지 쓰러 갈래?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적지 못했던 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한 줄 한 줄 써내려갔습니다. 은희야, 이제 나 정말 괜찮아.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너랑 나연이 내게 준 시간과 마음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너는 내 기억 속에서, 나연의 웃음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어. 언제나처럼 고마워. 편지를 다 쓰고 정우는 딸과 함께 은희가 잠든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고 하늘은 청명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나연은 준비해온 꽃을 봉분 앞에 놓았고 정우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내려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은 나뭇잎을 흔들며 이따금 잔잔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엔 누군가의 다정한 목소리가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연은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가 웃고 있었어. 나 진짜 봤어. 진짜로.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떤 증거나 논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본 그 미소 하나면 충분했고 그것은 무엇보다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다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스피커에선 부드러운 재즈 피아노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제목은 To Someone I Loved on the Lost. 이 노래는 누군가의 사랑이 아직도 누군가의 마음 안에 살아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담아낸 곡입니다. 정우는 눈을 감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 멜로디는 서글프지만 따뜻했고 아프지만 평온했습니다. 음악이 끝날 무렵 그는 다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은희야, 잘 듣고 있었지? 나 이제 너 없인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그 말은 어쩌면 지금까지의 삶에서 정우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을 향한 마지막 고백이자 새로운 시작의 문장이었습니다. 사랑은 더 이상 그리움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살아있는 모든 순간 그들의 매일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우는 우연히 은희의 대학 시절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생전에 은희가 함께 봉사활동을 했던 단체에서 추모 전시를 준비 중이라며 가족에게 몇 가지 기록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시의 주제는 작지만 깊은 사랑이었고 은희가 생전에 남긴 편지나 물건 혹은 사진 중 일부를 빌릴 수 있을지 물어왔습니다. 정우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기억들이고 아직은 세상과 나눌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연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은 기억이었으면 좋겠어. 그 한마디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책장 깊은 곳에 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은희가 써둔 메모지들과 함께 작은 다이어리, 여행 중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그리고 손으로 꿰맨 천으로 만든 손수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레 그 물건들을 꺼내어 정리했고 하나하나 손끝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 기억들은 여전히 따뜻했고 조용히 시간을 견뎌낸 흔적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추모 전시가 열린 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벽에는 여러 사람들의 사연과 사진들이 조용히 걸려 있었고 그 한가운데 은희의 흔적들도 놓여 있었습니다. 다이어리 한 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작지만 가장 깊은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는 사랑이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정우는 모든 감정이 조용히 정리되어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슬픔도 그리움도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로 녹아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나연은 사진 앞에서 가만히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진짜 여기 있는 것 같아.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는 늘 우리 곁에 있어. 우리 기억 속에, 지금 이 공기 속에. 전시장을 나서며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였고 거리엔 꽃이 피기 시작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다시 거실에서 은희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충분히 전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라벤더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바람이 데려온 이 계절의 향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향기 속엔 여전히 은희의 따뜻한 존재감이 조용히 스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앞으로도 정우와 나연의 삶 속에 조용히 머물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함없이. 며칠이 지나고 봄은 완연한 기세로 정우의 일상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걷다 보면 누구라도 잠시 멈춰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날씨였습니다. 그런 날들 속에서 정우는 어느새 나연과 함께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연은 어느덧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그림 그리는 취미가 더 깊어졌습니다. 아이는 주말마다 창밖의 풍경을 스케치북에 담았고 종종 이건 엄마에게 보내는 그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아이가 그리는 그림 속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엄마와 함께 있는 장면을 그리던 나연은 이제는 자신이 엄마를 지켜주는 듯한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서도 이별의 감정은 조금씩 성숙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나연은 학교 숙제로 가족에 대한 발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정우는 혹시 딸이 감정적으로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나연은 스스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엄마에 대해 말할 거야. 그냥 내가 기억하는 대로. 그리고 발표가 끝난 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연이가 발표 중간에 잠깐 울었어요. 그런데 울고 나서는 더 밝게 웃더라고요.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정우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은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은희야, 내 딸이 많이 자랐어. 네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어른스럽게. 그날 밤 정우는 나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얘기 힘들지 않았어? 나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았어.
말하다 보니까 엄마가 웃고 있을 것 같았어. 정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한 그 순간은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나연은 정우에게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 엄마한테 편지 쓰는 날 만들자. 매달 한 번씩. 정우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둘은 함께 하얀 편지지에 사연을 적었습니다. 때로는 그날 있었던 일, 때로는 은희와의 추억, 또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한 줄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은 집 앞 작은 나무 밑에 있는 작은 철제 상자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나무는 은희가 생전에 심자고 했던 그 벚나무였습니다. 정우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형태를 바꿔 끝나지 않는다는 것. 말로, 글로, 행동으로 그리고 가만히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도 그 사랑은 이어진다는 걸. 편지를 접어놓고 상자 뚜껑을 닫는 순간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나무가지가 살짝 흔들리며 분홍빛 꽃잎이 한두 장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정우는 그것이 누군가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주 작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창가에 앉은 정우는 창문 너머 흐드러지는 꽃들을 바라보며 한 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우리 안에 계속 살아있어. 그렇게 계속. 봄이 완전히 지나고 여름이 오기 직전의 따스한 오후. 정우는 나연과 함께 오래간만에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목적지는 은희와 마지막으로 함께 다녀온 바닷가였습니다. 그곳은 정우에게 단순한 추억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나연에게도 언젠가 한 번은 꼭 보여주고 싶었던 장소였습니다. 짧은 짐을 챙기고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리자 바닷가 마을 특유의 소금기 어린 공기가 차창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바다는 은희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앉아있는 것을 좋아했고 나연이 뱃속에 있을 때도 종종 이곳에 와서 조용히 음악을 듣곤 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푼 후 두 사람은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해는 조금씩 기울고 있었고 바다는 평온하게 물결을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나연은 맨발로 모래 위를 걸으며 모래사장에 하트를 그리고 그 안에 엄마라는 글자를 써 넣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며 가방에서 은희가 늘 쓰던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이제는 촬영이 매끄럽지 않지만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여전히 그 시절의 감정을 담아냈습니다. 사진 한 장. 나연이 웃으며 하트를 가리키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아주 작은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은희가 마지막으로 이곳을 찾았던 날, 그녀는 조용히 모래 위에 무언가를 적고 바다로 걸어가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그 문장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오늘 문득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르며 어떤 단어가 가슴에 맺혔습니다. 기다리게. 그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 그 말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은 그 기다림에 대한 조용한 응답이 아닐까?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숙소로 돌아와 창문을 열어 바닷바람을 맞았습니다. 나연은 침대에 누워 금세 잠이 들었고 정우는 발코니에 나와 혼자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은희야, 잘 보고 있지? 우리 나연 정말 잘 크고 있어. 당신이 남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살아있어.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엔 분명 은희가 좋아하던 리듬이 있었습니다. 말없이 다가왔다가 스르르 사라지는 그 물결은 마치 그녀의 숨결처럼 잔잔하고 따뜻했습니다. 정우는 발코니에 걸터 앉은 채 오래전 은희가 남긴 음성 메모 하나를 다시 틀었습니다. 바다는 늘 같은 자리에서 너를 기다릴 거야. 나도 그럴 거야. 언제든 네가 기억할 수 있다면. 정우는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움이 아프기보다 따뜻했고 기억이 고통이기보다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별이 많이 뜬 하늘 아래에서 정우는 처음으로 은희와 이별했다는 감정이 아닌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감정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그 감정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마음을 채웠고 바다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며칠간 정우는 일상이 한층 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집안 가득 쌓여있던 무언의 공기가 정리된 듯했고 나연 역시 한층 밝아졌습니다. 여느 날처럼 아침을 준비하던 정우는 나연이 식탁 위에 놓아둔 노란색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표지에는 아이가 직접 그린 꽃과 나비가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쓰는 나연의 이야기. 정우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공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어린 글씨로 빼곡히 써내려간 이야기들은 그 어떤 작가의 글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고 짧은 문장 하나하나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엄마, 내가 처음으로 수영을 했던 날 기억해?
그땐 무서워서 울었는데 이제는 깊은 물에서도 떠 있어. 아빠가 잡아주니까 괜찮았어. 그리고 엄마가 보고 있다고 느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우는 그 글을 읽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스스로의 방식으로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연결감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우는 작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의 작은 갤러리에 나연의 그림을 전시해 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동안 그린 수많은 엄마의 얼굴, 세 식구가 함께 있는 그림,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편지라는 제목이 붙은 하늘색 배경의 그림까지. 전시회 준비는 조용히 진행되었고 이웃 몇몇과 아이 친구들, 학교 선생님이 관람하러 왔습니다. 모두가 아이의 그림을 보며 조용히 웃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전시장 한쪽 벽에는 나연의 손글씨로 적힌 작은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하늘에 있지만 우리를 보러 내려오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가끔 그걸 그림으로 그려요. 엄마가 오면 이걸 보고 웃을 것 같아서. 그 글을 읽고 정우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전시장 뒤편 작은 창가에 기대어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은희야, 네가 남긴 아이는 이렇게 강하고 따뜻하게 자라고 있어. 너 없이 자란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자라고 있는 거야. 그날 밤 전시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정우는 거실 벽 한쪽에 아이의 그림을 걸었습니다. 은희의 사진 바로 옆자리였습니다. 사진 속 은희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고 이제 그 웃음 옆에 나연의 사랑이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없는 공간에도 웃음이 있어. 그리고 그건 너 덕분이야. 말을 마치자 창밖에서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커튼이 살며시 흔들렸고 그 소리는 은희의 다정한 숨결처럼 조용하고 부드럽게 공간을 감쌌습니다. 이제 그 집 안엔 슬픔보다 사랑이, 그리움보다 평온이 더 많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깊어질수록 햇살은 더 강렬해졌고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빛은 정우와 나연의 일상 속으로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방학이 시작된 후 나연은 집에서 책을 읽거나 아빠와 함께 산책을 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가끔 작은 노트에 무엇인가를 적곤 했고 정우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연은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정리할 줄 아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연은 정우에게 자신이 쓴 짧은 동화를 들려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목은 엄마가 숨바꼭질을 할 때였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엄마를 잃은 작은 새였습니다. 새는 매일 밤하늘을 날아다니며 엄마를 찾았고 때로는 별들 사이에서 때로는 바람소리 속에서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작은 새는 결국 한 그루 큰 나무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나무는 오래전 엄마가 날아와 앉았던 곳이었습니다. 새는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바람과 향기 속에 엄마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동화의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익숙하고 그 감정이 너무나도 깊게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엄마도 들었으면 좋겠어. 나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작은 보이스 레코더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은희가 생전에 사용하던 것이었고 아주 오랫동안 서랍 깊숙한 곳에 묻혀있던 기기였습니다. 그는 나연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기다 녹음하자. 엄마가 어디선가 듣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촛불 하나를 켜고 앉아 나연의 목소리로 동화를 녹음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는 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사랑, 그리고 슬픔을 품은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정우는 레코더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희의 사진 앞에 그것을 놓았습니다. 들었지? 우리 딸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그날 이후 나연은 매주 하나씩 짧은 동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그 이야기를 모아 작은 책으로 만들기로 했고 서점에 전시하지는 않았지만 가족 책장 한켠에 나연작이라고 적힌 손글씨 책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이제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은희의 부재는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간이 아니라 관계의 또 다른 형태였습니다. 말할 수 없지만 느낄 수 있고 만질 수는 없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바람이 불 때마다, 아이가 웃을 때마다 집안 가득 퍼지는 웃음소리 속에 은희는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어떤 존재보다 분명하게 이 가족의 중심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를 향한 사랑은 때로 시간이 멈춘 뒤에도 잔잔한 바람처럼 우리 곁을 맴돌며 삶을 이끌어줍니다.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느껴지는 그 사랑,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도 따뜻한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와 감동을 전해드릴게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을 꼭 안아주는 이야기 다음에도 함께해요. 감사합니다.